미장 여러분들 보면 일단은 뭐 지금 계속 박스권 구간에 이 뭐 엔비디아, 알파벳, 뭐 테슬라, 그죠? 애플 같은 경우에는 크게 밀리지도 않아요. 일단 지금 뭐 주축됩니다. 지금 뭐 그런 종목들은 주축됩니다. 뭐 어떤 종목을 포트에 있는 것들 중에서 뭐 손절한 것들이나 아니면 보유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뭐 애플이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또 크게 밀리진 않거든요. 크게 밀리진 않아요. 크게 밀리진 않고 이 시장의 흐름들을 봤을 때 지금 이 박스 건을 공개 방송에서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 박스 건 구간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를 못 버티더라고요. 못 버티더라고. 이거는 진짜 별 큰 것도 아닌데 거의 못 버티더라고요. 못 버티고 지금 현재 우리가 뭐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죠? 자, 지금 뭐 비욘트 미트 뭐 이 지금 개별 종목들 움직이지도 않아요. 지금 단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지금 제가 보지도 않거든요. 그죠? 비욘트 미트 같은 경우에는 뭐 큰 움직임도 없고 슬립 넘버 어느 정도 지금 더 밀리지는 않고 뭐 바닥에 있고 그죠? 이런 것들은 지금 뭐 아이파워 그죠? 죽음의 계곡에서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이런 건 좀 기다려봐요. 제일 뭐 그나마 비중이 있는 텔레삭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탄력 못 받고 내려와 버리거든요. 지금 이거는 그대로 보유할 거예요. 지금 손절은 안 할 거예요. 이거는 그죠? 손절 시기는 지나가 버렸고. 근데 마이너스 난 것만 보이죠? 마이너스 난 것만 먹은 거는 하나도 안 보이죠? 먹은 거는 그죠? 먹은 건 하나도 안 보이죠? 그게 뭐냐고 하면 이게 뭔가 내가 이런 종목들에 작게 먹고 몰빵을 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종목들 뭐 미국은 4개밖에 없는데 그죠? 그 포트상에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보면서 요거는 계속 제가 보고 있어요.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뭐 저런 것들이 움직이면 금방 튀는 뭐 그런 부분들이라고 뭐 생각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안 깨져요. 지금 뭐 알파벳이나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고 우리가 지금 뭐 주력으로 보는 종목들 그죠? 주력으로 보는 종목들 뭐가 있어요? 펠로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빨리 올라가기 빨리 올라가면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뭐 여유를 주는 구간들이거든요. 여유를 주는 구간들이에요. 여유를 주는 구간들이고 그죠? 여유를 주는 구간들이고 지금 딱 보면 펠로톤 같은 경우에는 200일선 400일선 밑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천천히 보는 거예요. 지금 박스 자리를 어차피 이것도 변동이 커서 지금 200에서 400에서 밑으로 밀었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단숨에 올라오는 것보다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은 좀 열려 있어 봐야 되겠죠. 뭐 열어놓고 봐야 돼요. 펠로톤 같은 경우에는. 그죠? 펠로톤 같은 경우에는. 그죠? 크게 뭐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뭐, 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뭐, 페리온 네트워크. 이 페리온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요 구간에서 한번 튀어버렸죠. 박스권 매매하려고 한다면 페리온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200일선, 400일선 밑에 잡고 어차피 지금 이것도 펠로톤 페이팔이랑 패턴 비슷하거든요. 패턴이 비슷한 게 뭐냐고 하면 역배열에서 딱 지금 이 박스권 만들고 있는 거예요. 200일선, 400일선 밑에서. 그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200일선 밑에서 내가 잡았다면 단기 이익 실현하면 박스 공간에서 위에 팔고 밑에 다시 잡고 시간이 어느 정도 충분히 걸리는 종목들이에요. 이런 것들 페리온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고 그런 것들 그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페이팔 같은 경우에도 지금 딱 보면 딱 요거는 페이팔은 많이 내려왔죠. 그죠? 최근에 지금 시장 조정이 나오면서 페이팔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내려왔습니다. 어차피 이거 올라가는 마음에 급하게 쫓아가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200일선, 400일선 밑에서 자꾸 보는 이 박스권이나 바닥권인 종목들은 그 구간들에서 본다는 거예요.
페이팔. 그죠? 계속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이런 종목들을 보면서 자꾸 체크하면서 흐름 보는 거거든요. 체크하면서. 그런 것들. 다른 거는 가이자. 지금 보면 아마 한 달에 한 번씩 배당이 나오는 리얼티 인컴 같은 경우도 또 시장 밀리면 이것도 내려올 거예요. 리얼티 인컴 이런 것들도 내려오면 좀 더 많이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야 되고, 지금 보면 자 우리가 지금껏 봤던 미국 주식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거진 다 뭐 나머지 뉴스케일 뭐 이런 것들 다 없는 거고, 우라노 로열티 이런 것도 없는 거고, 코인베이스, 마라홀딩스나 지금 라이어 플랫폼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조정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죠? 뭐 이익 실현을 하고 물량이 작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라이어 플랫폼스나 지금 마라홀딩스 같은 경우를 보면 굉장히 많이 내려왔어요. 굉장히 많이. 왜냐면 가상화폐 시장이 조금 무너지면서. 그죠? 우리가 지금 이 마라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되게 지금 큰 박스 자리에서 놀고 있죠. 그죠? 마라홀딩스. 코인베이스 글로벌은 정리가 다 된 거고. 그죠? 마라홀딩스 보면 되게 큰 박스 자리에서 놀고 있어요. 주가가. 근데 지금 딱 200일선 400일선 밑에 있죠. 계속 위로 올라갈 때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런 현상을 보면 마라홀딩스, 지금 현재 코인베이스 글로벌은 우상향 추세에서 지금 200일선 400일선 조정이 나오는 거고, 마라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에 보면 고점과 저점에 딱 줄을 긋고 가운데 200일선 400일선을 보면 계속 마라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200일선 400일선 밑에서 내가 좀 중장기 포지션을 본다면 줄집을 해야 되겠죠. 애들한테 주든지 뭘 천천히. 그죠? 큰 그림으로 보면 지금 현재 11달러인데 83달러, 이건 시간이 걸려요. 자,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처음에 뉴스케일 파워, 센트러스 에너지 이런 거 쭉쭉 타고 올라갈 때, 그죠? 우리가 보던 것들 뭐 있었습니까? 야, 왜 우라노 로열티 이런 것들은 안 가지? 그때 요 지점이었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다른 것들 센트러스 에너지 가는데 우라노 로열티, 우라노 에너지는 얘는 혼자 안 가고 있었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그런 느낌, 그런 패턴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마라홀딩스나 라이언 플랫폼스 같은 경우가 그죠? 그죠? 그런 자리를 큰 그림으로 봐야 돼. 큰 작은 그림으로 보면 안 돼. 이런 것들은. 그죠? 라이언 플랫폼스 같은 경우에는 그진 지금 여기에서 되게 많이 올랐죠. 한 뭐 몇십 프로, 한 50% 이상 상승을 했다가 지금 조정이 나오면 네, 그때 놓쳤는데. 그죠? 그런 관점에서 라이언 플랫폼스랑 마라홀딩스는 아직까지는 괜찮은 구간이고, 어차피 모건스탠이나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패스고, 그죠? 테슬라 이런 것들을 못 잡아버렸고, 포드모터 잡은 분들도 있겠지만, 그죠? 트럼프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야, 트럼프가 살려줘야 되는데 박스권 구간에서 더 밀어버렸어요. 그죠? 이거는 한번 올라올 때 이거는 딱 주고 있다가 뭐 어디 엮여버려. 한번 올라올 때 한 200% 정도는, 이런 거는 이 좀 많이 밀렸기 때문에 올라올 때는 이런 거는 한 200%는 올라올 거라. 그때 되면 이제 요 위에 있거나 단가 낮춘 사람들은 야, 비중 크면 이제 어느 정도 본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빠져나와야 돼요. 그리고 나서 또 봐야 되거든요. 한번 오를 때는 이런 것들은 이 종목의 특성상 뭐 10% 20%안 올라옵니다. 그 시간들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은 한번 올라올 거라. 그죠? 그런 것들은 올라올 거고, 지금은 뭐 그런 그림들이에요. 지금 보면 대부분 뭐 엔비디아, 대부분 미국 주식에 강하게 올라왔던 종목들이 다 밀리는 분위기예요. 다 밀리는 분위기. 그죠? 하고 지금 조금 좀 챙겨봐야 되는 게, 이 사이버 보안 기업들 보시면, 사이버 보안 기업들, 자, 요런 게 있거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보안주들을 좀 챙겨봐야 되는데, 지금 보안주들 같은 경우에도 한 뭐 4개 정도가 있어요. 펠로 엘터 네트워크스. 그죠? 이 보안주들은 제가 캡처해 가지고 한번 보내드려 볼게요. 보안주들. 이런 것들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에서 한번 차트나 이런 것들 한번 챙겨보세요. 보안주들.
보안주들 중에 자리가 그나마 뭐 ETF까지도 텔레그램으로 내가 올려드릴게요. 이게 보안주들인데 보안주들은 텔레그램 올려드렸거든요. 자, 뭐 포티넷부터 보면 사이버 보안 기업이에요. 포티넷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지금 상승 탄력을 받고 가다가 툭 꺾였다가 지금 실적 발표 나오고 악재 나왔다가 뭐 4분기 뭐 매출 이런 것들 조금 이제 안 좋게 나와가지고 상승 흐름 타다가 탁 꺾여버렸거든요. 탁 꺾여버렸어요. 꺾여버렸고 지금 뭐 기술적 반등. 뭐 포티넷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서는 요 저점 70달러를 이탈하지 않으면 단기 반등이 충분히 한번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그 다음에 체크포인트 소프트웨어 테커, 이것도 포티넷이랑 같이 밀려버렸거든요. 이것도 포티넷이랑 같이 밀려버렸어요. 요런 것들은 딱 요 저점을 이탈하면 손절 잡고 단기 트레이딩 뭐 그런 부분들을 챙겨볼 수 있는 보안 기업들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G스케일, 그나마 지금 쭉 상승 흐름으로 가면서 200일선 400일선의 조정이 나온 종목들이 딱 두 개가 있는데, 그게 뭐냐고 하면 G스케일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점 찍고 어디까지 조정이 왔어요? 200일선이죠. 200일선 요 부분에서 200일선에서 반등이 나오는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보고, 여기에서 반등 나오면 내가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기술적 반등 이런 것들은 기대 수익이 한 5에서 10% 정도거든요. 뭐 이거는 싼 주식이 아니에요. 싼 주식이 아니라는 거는 한 주당 40만원이거든요. 한 주당 뭐 4,000원 400원짜리 그죠? 400원짜리 300원짜리 동전주 하지 말고, 그죠? 동전주 하지 말고, 그죠? 그런 것들. 그래서 G스케일러나 이런 종목들은 딱 그런 자리들 챙겨보는 거고, 펠로엘토도 마찬가지예요. 펠로엘토 같은 경우에도 그죠? 200일선 400일선 그죠? 200일선 400일선 200일선 400일선 자리에서 딱 보면 좀 조정들이 나왔죠. 근데 이 흐름상에 보면 펠로엘토 네트워크스는 요렇게 뺐다가 200일선 400일선에서 반등 나왔고, 그죠? 또 여기서 지지 받고 반등 나오고, 항상 여기서 지지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되게 손절 라인을 짧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안 쪽에 종목들 ETF나 저는 종목들이 있는데, 최근에 보안 쪽으로는 조금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나, 그죠? 이 보안 ETF들 이런 것들도 지금 가다가 차트 똑같이 지금 밀립니다. 왜 이렇게 저런 종목들이 밀리냐고 하면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안 좋게 나와서 그래요. 안 좋게 나와서. 일단 실적 발표가 안 좋게 나와서 지금 조금 조정을 해주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챙겨볼 수 있는 자리들. 보안주도 국내 같은 경우도 보안 뭐 그런 것들 챙겨볼 수 있고,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나마 조금 내가 해볼 수 있는 뭐 기술적 반등에서는 잡주들은 이미 잡주를 뭐 바닥권에 이런 가벼운 종목들은 이미 지금 비욘트 미트부터 슬립넘버 아이파워 그죠? 뭐 무겁지만 못 갔던 텔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가벼운 것들 가벼운 것들이 한다.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 보려면 좀 전에 이제 이런 것들이 그냥 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메타. 왜냐면 메타나 이런 종목들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실적 발표 나오고 조정이 나온 이후에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지금은 안 무너지거든요. 지금은 안 무너지거든요. 지금은 안 무너진다는 게 뭐냐고 하면 이미 지금 제 주변에 시장을 일찌감치 시즌 종료한 친구들도 있어요. 시즌 종료라는 게 뭐냐고 하면 이 나스닥의 흐름이 일봉상에 코스피 5천까지 보지를 않고 어느 정도 적당히 벌고 나스닥이 5일선을 이탈할 때 그냥 한 달 정도는 외국에 애들이랑 가 있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미 외국을 떠난 친구들도 있거든요. 전업 투자하는 친구들 중에 외국을 그냥 뭐 한 달 정도는 푹 쉬다 올까 뭐 이런 부분들. 왜냐면 방향을 한번 꺾었을 때는 트레이딩 조금 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그만하고 이제 딱 그냥 뭐 종료하더라고. 그죠? 쉴 때 팍 쉬고 할 때 팍 하는 스타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멈출 수가 없잖아요. 그죠? 뭐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게 60일선을 빨리 회복 못했으면 되게 조심을 했어야 돼요. 그죠? 60일선을 빨리 회복 못했으면 되게 조심을 해야 되지만 어느 정도 회복을 했기 때문에 크게 밀리지 않는 이상은 이런 메타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간들의 매매 포인트들이 충분히 한번 나올 수 있는 자리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그 기존에 이제 먹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지금 자리들이 나오는 것들이 있나, 그죠? 다 쭉쭉 빠져가지고 하이브도 그렇고 뭐 AI, 에이메티스, 그죠?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저점 찍으면 저점 찍으면 반등이 나올 때 굉장히 좀 크게 나올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 크게 나올 것들이에요. 저는 일단 지금 아이온큐를 조금 굉장히 조금 계속 보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그죠? 아이온큐를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코인베이스 글로벌. 코인 같은 경우에도 한 12월, 1월 달 정도 한 번 더 쫙 밀리겠는데, 뭐 그런 생각들 들더라고요. 추이나 이런 것들은 어째 됐노, 추이. 추이 이런 것들도 밀려버렸네. 그리고 지금 올려드렸던 네프콘의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 보시는 분들 있겠지만, 델 테크놀리지. 그죠? 그죠? 델 테크놀리지. 델 테크놀리지가 딱 고점 찍고 지금 딱 내려왔거든요. 고점 찍고. 델 테크놀리지 같은 경우에는 고점 찍고 딱 내려와가지고 딱 여기 걸쳐 있어요. 델 테크놀리지는 되게 심플해요. 여기서 트레이딩 자체가. 이미 지금 어느 정도 고점 찍고 낙폭이 한 30% 40% 밀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딱 200일선 400일선 이탈했죠. 400일선 딱 걸쳐 있어요. 그죠? 좀 조정이 나올 때 보고 이거는 딱 짧은 트레이딩을 한다면 400일선 깨질 때 손절 잡고 한번 볼 수 있는 자리 되거든요. 손절 잡고. 이런 거는 기대 수익을 한 20% 정도 보고 아니면 짧게는 10에서 15% 정도 보고 기술적 반등 구간의 포인트를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죠? 뭐 이렇게 저렇게 보다 보면 해야 될 게 많은데 그냥 우리가 기존에 보던 포트에 있는 종목들이나 주력으로 몰고 가는 종목들 그런 데 집중을 하면 됩니다. 게임스탑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보유를 하고 있거나 200일선 밑에 400일선 밑에면 어차피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줍줍을 꾸준하게 보면서 할 수 있는 자리들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것들. 지금 뭐 엔비디아가 프리장에서 지금 한 3.5% 정도 하락 출발이 나오는데 분차트가 딱 요 자리네요. 엔비디아. 야, 엔비디아는 오늘 지금 뭐 잡주들 단타 말고는 엔비디아 뭐 이렇게 하락 출발이 나오면 나스닥 선물 자체가 지금 0.32 정도. 어제 지금 요게 보면 어제 지금 양봉이 나왔죠. 양봉이 나왔는데 오늘은 이게 중요해요. 지금 이 5일선과 21선인데 그죠? 선물이 오늘 5일선은 종가상이 지켜줘야 돼요. 지켜줘야지만 이 흐름이 좀 꺾이지 않는 자리거든요. 즉 그래서 지금 뭐 선물의 흐름들이나 전체적으로 이런 분위기를 봤을 때 야 엔비디아가 그냥 뭐 한 단타? 근데 뭐 단타 3% 먹기에는 뭐 3% 먹으려고 미국 주식 단타 하는 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3% 먹으려고 3% 먹으려고 단타는 굳이 저 같은 경우에는 손 안 대는 편이거든요. 그냥 단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10% 근데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단타나 이런 부분들을 볼 때 그래도 한 5% 이상 수익이 좀 나야지 뭐 수수료 떼고 뭐 떼고 하면 남는 게 정해지거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은 딱 요런 자리들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저점 이탈 안 하면 프리장에서 좀 밀렸기 때문에 쌍바닥이잖아요. 쌍바닥. 분차트가 보면 외봉에서 올라가는 게 있고 이 쌍바닥을 만들어주고 이 앞부분에 저점을 이탈 안 하면 여기가 이제 지지거든요. 지지 라인에 그 지지를 지켜주면 지켜주면 이거 탁 올라오는 거예요. 지켜주면 이런 것들.
아니면 그냥 아예 지금 센 거를 보려고 한다면 과감한 뭐 조금 자신 있게 트레이딩은 어차피 알파벳 봐야죠. 알파벳은 이미 힘이 붙어 버렸어요. 오늘 힘이 붙어 버렸기 때문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알파벳이 올라가고 나스닥 지수를 어느 정도 끌어올릴 거를 생각한다면 그 흐름에 맞춰 가지고 엔비디아가 기술적 반등이 나올 거고, 달리는 말이 올라탈 것 같으면 알파벳을 단타로 봐야 되겠죠. 알파벳 지금 프리장에서 어제도 지금 6%, 오늘 지금 3% 정도니까 어제가 좀 좋았네. 오늘은 조금 따라가기는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아니다. 아니다. 어제 6% 올랐기 때문에 오늘 3%면 적당합니다. 이렇게 마무리되는 게 제일 어제 6%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저 정도면 뭐 양호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폴스타 오토 보니까 갑자기 생각하는 그 뭐지, 테슬라 말고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전기차의 포르쉐 뭐였지? 미국에 폴스 아닌데. 와, 이 너무 폴스타 말고 비싼 차.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패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종목이 한 5천 개 넘어가지고 5천 개 넘어가지고 기억이 안 나네. 기억나면 내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런 것들. 지금 화이자가 이게 이제는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시기 지난 지도 한 5년 정도 됐거든요. 보니까 바닥인데 아직까지 뭐 밑으로 밀릴 구간들은 맞아요. 루시드. 루시드. 감사합니다. 루시드. 루시드 하면 어디까지 있는지 딱 보고 싶더라고. 루시드. 이 미국의 전기차에 부르시는데 루시드 밑으로 쭉 빼네. 비싸서 이게 사람들이 제주도 루시드 지금 박스권에서 그냥 딱 밀어버리네. 이거 뭐 쭉쭉 털리겠다 이제. 그죠? 루시드 이게 지금 대부분 보면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그죠? 흐름 탄 것 같아. 분위기상에 지금 보면 바닥권에 있다가 쭉 흘러내리는, 그죠? 쭉 흘러내리는 현상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지금. 그죠? 개별 종목들은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개별 종목들은 변동이 커가지고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죠? 루시드 그룹 같은 경우 한번 움직임들 루시드 한번 봤습니다. 루시드 이거는 뭐 밑으로 쫙 장난 아니네 이것도. 이건 내 장가가기 전에 본 것 같은데, 결혼하기 전에 보지 않았나. 렌트 더 웨이. 찰스 슈아. 지금 태양광들은 트럼프 되고 나서 엠페이지 에너지랑 태양광들은 그냥 죽는 기네. 태양광들은 죽는 거고. 은 EPF도 많이 올랐네. 백금 ETF도 많이 올랐고.
세일즈포스, 어도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조금 가격적인 메리트 있는 구간. 어도비는 예전에도 한번 본 것 같은데, 어도비 같은 경우에는 되게 큰 그림으로 보면 딱 여기가 지지 라인이죠. 여기가 고점, 딱 가운데. 이게 되게 어도비는 지금 우리가 몇 년 주기를 본다면 되게 큰 박스 자리에요 지금. 그죠? 여기서는 뭐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밑으로 밀린 거지만, 어도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조금 뭐 시장이 아직까지 나스닥이 하락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도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매력적인 구간들이 아니에요. 배당은 없어요. 어도비는 배당은 없어요. 배당이 없는 대신에 어도비 같은 경우에는 274달러가 딱 저점이거든요. 아직까지 계속 하방으로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밀리는 종목들, 빠지는 종목들의 저점을 잡으려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구간에 잡잖아요. 그죠? 이런 구간에 잡았어. 기술적 반등 나왔어. 그죠? 쭉 빠졌어요. 그러면 요 전 저점을 깼죠. 아, 나 여기 샀는데, 야, 한 10% 물렸네. 5% 물렸네? 내가 추가 매수하려고 하잖아요. 추가 매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술적 반등 나왔다가 이때 추가 매수해야 될까요? 아니죠. 쭉 밑으로 빼고 전 저점을 깰 때 그때 내가 추가 매수를 싸게 잡는 게 하락 추세에서는, 대부분 하락 추세에서는 조금 반등 나오면 사람들이 그냥 따라가지고 올라타 버려요. 따라가지고 올라타 버리는데, 딱 이런 게 그런 자리. 어도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딱 여기를 전 저점에 지지를 받는지 안 받는지를 확인을 하면서, 어도비를 뭐 내가 여기서 잡았다고 볼게요. 여기서 잡았어요. 그죠? 어도비를 내가 여기서 잡고, 기술적 반등 나왔네. 그죠? 야, 씨, 이제부터 저점 찍고 올라가겠다. 불 태워야지. 그죠? 불 태워야지. 불을 태울 때는 뭐가 중요하냐고 하면 시장의 흐름이야. 시장의 흐름이 쭉 우상향 갈 때는 불타기가 되거든요. 근데 그 시장의 흐름이 우상향으로 가지 않는 상황에서는 불타기를 하면 안 돼요. 그럼 기술적 반등 나왔을 때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일단 내가 여기서 1차 매수했으면 쭉 밑으로 빠지죠. 가볼게요. 어디가? 여기가 전저점이죠. 여기가 앞에 전저점. 그죠? 전저점을 톡 깰 때 내가 여기서 추가 매수는 2, 3분할 정도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여기 잡았다. 그러면 어떻게? 그죠? 딱 여기 딱 두 번이네. 여기 잡았으면 이 전저점을 기술적 반등 줘가지고 전저점을 깰 때 그런 구간들 잡는다는 거예요. 그런 구간들. 너무 타이트하게 이렇게 보지 말고 어느 정도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조정이 나오고 단기 하락이 나오는 시장에서 기술적 반등을 줬다가 종목들 내가 조금 더 담으려고 할 때는 전 저점을 깰 때, 그때 포인트를 보는 거예요. 그때 또 기술적 반등 줬다가 전 저점을 깰 때, 그래야지 뭐 싸게 잡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앞부분에 전 저점을 보는 거고, 어도비 같은 경우는 그런 전략들이나 이런 것들 한번 챙겨보는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엔비디아는 딱 쌍문이고 딱 크게 밀리지는 않는데, 야, 오늘 지금 선물은 조금 하락 출발이 나오는데, 뭐 미장이 어제 뭐 올라왔는데 오늘 뭐 어제 상승폭 싹 다 반납해버리면, 야, 싹 다 반납해버릴 거라고 국장이 아침에 올랐다가 싹 빠졌나,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은 미국 주식 종목들 조금 기다립니다. 그죠? 기다리면서 움직임들 팡팡 튈 때까지 또 인내심을 조금 가지는 시기들이 필요합니다. 종목은 추가적으로 더 뭐 새로운 종목을 포트에 편입시키지는 않을 겁니다. 편입시키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길게 보는 것들은 계속 길게 보면서 자리들 언제 모아가고 이런 자리들, 그죠? 정말로 어차피 뭐 2000% 뭐 카바나 같은 경우도 뭐 제2의 카바나를 저도 이번에는 한번 잘 먹어보려고 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천천히. 그죠? 마음 급한 사람들은 저런 거 하지 마세요. 하면 안 돼요. 마음 급한 사람들은. 그죠? 흐름 탔을 때. 근데 인내심이 어설픈 수익이 아니라 좋은 수익을 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어차피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명분들이나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뭐 내가 사가 빨리 갔으면 좋겠지만 그런 거는 그냥 데이 트레이딩 해야 됩니다. 데이 트레이딩. 데이 트레이딩. 아시겠죠?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트럼프 다른 것들은 뭐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뭐 제일 중요한 거는 뭐 각각의 종목들에 대한 내용들 이런 부분들 중요하겠지만 빨리 지금 뭐 한 달 정도 11월 한 달 정도 이런 지금 박스 구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11월 다 지났거든요.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12월 달 안에는 이 박스권을 탈피를 하는 돌파가 나와야지만 조금 시장이 좀 수월하게 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은 나스닥의 이 지수의 이 박스권을 가운데 중심선을 안착을 하는지 이것만 계속 보는 거예요. 지금 종목의 움직임들을 보는 것보다 어차피 이거 꺾여버리면 이렇게 돼버리면 진짜 피곤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 지금 당장에 한번 가더라도 이 고점을 뚫었을 때 그때부터는 흐름들을 보면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 생각하면서 가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변동성에만 주의하면 겁날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비중 조절만 잘하세요. 지금은 겁을 내는 시장이 아니에요. 지금은 겁을 내는 시장이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그죠? 아시겠죠? 겁이 나면 겁이 나는 시기들에 대해서는 제가 또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지금 절대 겁내지 마세요. 무리한 배팅을 하면 겁이 나는 거고 무리한 배팅 안 하면 겁날 시장은 하나도 아닙니다. 지금은 아시겠죠?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주에 또 미국 주식 흐름들 챙겨보고 가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